경제학에서는 디지털화되어 있는 상품과 아날로그 형태로 존재하나 디지털화가 될 수 있는 상품, 이 모두를 정보재라고 한다. 얘들아, 그러면 이거는 정보재의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야. 정보재는 아날로그도 되지만 디지털화 되어 있는 상품도 된다라는 거죠. 종류, 디지털화 되어 있거나 아니면 아날로그지만 언제든 디지털화가 될 수 있는 상품을 우리가 정보재라고 한대요. 그리고 일컫는다라는 것 때문에 여기를 정의라고 볼 수도 있어요. 정보재의 정의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지. 예를 들어, 그럼 여기는 예시죠. 각종 컴퓨터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영화, 방송 등의 콘텐츠들, 그리고 이들을 디지털화한 것들이 전부 다 정보재래. 그렇다면 정보재는 어떠한 특성이 있으며 어떤 전략으로 정보재를 판매하고 있을까? 이를 정보재의 하나인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살펴보도록 하자.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정보재의 특성과 그리고 소비자에게 어떤 전략을 활용하고 있는지가 나오겠죠. 수요가 무슨 뜻이지, 다현아? 수요. 네? 사고자 하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공급은 말 그대로 공급해 주는 거죠. 공장에서. 내려가 볼게. 자, 내려갑니다. 먼저 수요 측면에서 봅시다. 수요 측면. 정보재를 사용하는 소비자에게서 나타나는 잠김 효과를 들 수 있다. 말 그대로 뭔가가 찰칵하고 잠기는 거죠. 근데 뭘 잠그냐? 어떤 정보재를 사용하기 시작한 소비자가 그것에 익숙해지면 다른 정보재보다 이미 사용하던 것을 계속 사용하려는 경향. 이게 잠김 효과래요. 이러한 경향은 새로운 정보재를 이용하려면 그것에 익숙해지기 위해 많은 돈, 노력, 시간 따위의 전환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발생한대요. 내가 뭔가 원래 하던 것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것을 하려면 돈도 돈이지만 시간도 많이 들어. 이것도 일종의 자원이거든. 그래서 이런 비용 때문에 원래 것을 하려고 한다는 거죠. 물론 치약이나 비누 등 일반적인 상품에서도 잠김 효과는 나타난다. 근데 정보재처럼 소프트웨어 이런 애들은 효과가 더 강하게 나타나요. 예를 들면 너네 포토샵 할 줄 알아? 할 줄 알아요? 근데 포토샵 말고 뭔가 새로운 다른 사진 편집 프로그램이 나왔대. 그럼 너네 그거 바로 써? 잘 안 써요. 왜? 포토샵이 그치 새로 배우는 게 너무 귀찮은 거야. 어렵기도 하고. 근데 사실 써보면 그 새로 나온 게 훨씬 좋은 걸 알지만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물품도 이런 전환 비용이 있지만 소프트웨어가 그게 더 강하다는 거야. 왜냐하면 가령 일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경우 의무 사용 기간을 지키지 않았을 때 지불해야 하는 위약금과 같은 것도 전환 비용에 포함된다. 예를 들어 포토샵을 한 달 동안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해줬어. 한 달이 지나면 돈을 내래. 그렇지? 그래서 그런 걸 지키지 않았을 때 내야 되는 돈도 전환 비용에 포함이 된대요. 네, 그럼 일단 여기까지는 수요 측면에서 잠김 효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 근데 이 잠김 효과라는 건 뭐냐면 내가 어떤 거에 익숙해져서 이미 사용하던 것을 계속해서 사용하려는 경향이래요. 그 이유는 전환 비용 때문에. 실제로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사는데 돈이 들기도 하고 시간과 내 노력 등의 비용이 아깝기도 하고. 그럼 3문단으로 한번 넘어가기 전에 33번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선지 몇 번? 정의, 종류. 오케이, 정의, 종류. 괜찮죠? 정의, 종류. 자, 그럼 3문단 내려가 볼게요.
정보제의 이러한 수요 측면의 특성을 고려하여 새로운 정보제를 판매하려는 기업은 어떻게든 이 잠김 효과를 없애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소비자가 그 정보제 사용에 익숙해지도록 일정 기간 무료로 사용하게 할 수도 있어. 포토샵 말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그걸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주는 거야. 혹은 상품의 일부 기능만을 공짜로 사용할 수 있게 제공을 해준다는 거죠. 이는 기업이 소비자를 배려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수요자 측면에서 나타나는 정보제 특성에 맞는 판매 전략을 쓰는 거야. 갑자기 돈 내라고 하면 안 살 게 뻔하니까 공짜로 쓰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판매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이 판매 전략 첫 번째, 일정 기간 무료 사용. 그 다음에 두 번째, 다는 아니지만 일부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 주는 거야. 한번 써봐라. 옛날에 그 FC B였나? D였나? 거기서도 막 건전지 이런 거 나눠주고 한번 써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잖아. 그거랑 비슷한 전략이죠. 내려가서 이번엔 공급 측면 가볼게요. 공급 측면. 이제 이거를 파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정보제는 원본에 개발이 되는 초기 비용은 크지만 디지털로 생산 유통되기 때문에 원본의 복제를 통한 재생산에 투입되는 한계 비용은 매우 작다. 자, 여러분 한계 비용 각주 있거든요. 한계 비용 각주 보면 한 단위를 추가로 생산할 때 필요한 비용이야. 내가 포토샵 하나 만들 때는 겁나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었어. 그게 고정 비용이죠. 근데 한 번 다 완성을 해놓으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면 돼? 그 프로그램을 복사 붙여넣기만 하면 돼. 그러니까 새로운 하나를 만드는 데 있어서의 비용이 더 이상 들지 않는 거야. 그래서 이 부분 고정 비용은 크지만 한계 비용은 적구나. 이런 정보 있죠. 따라서 원본을 개발하지 않고 그냥 원래 개발된 걸 재생산만 하는 기업이 시장에 진입할 경우 적은 비용으로 원본의 재생산이 가능하다. 당연하죠. 얘네는 따로 개발하는 비용이 없기 때문에 원래 있던 거 그냥 복붙하면 되는 애들이라 재생산 가능하대요. 근데 원본을 개발하고 잠깐만. 자, 계속 할게요. 원본을 개발 재생산하는 기업과 원본을 재생산만 하는 기업이 있고 이들이 동일한 정보제로 시장에서 경쟁한다고 가정을 해보자. 이런 상황에서 가격을 내리는 경쟁이 일어나 정보제 가격이 낮아지면 원본을 개발 재생산하는 기업은 초기 고정 비용을 회수할 수 없어서 이윤을 남길 수 없다. 이게 무슨 얘기야? 프로그램을 만드는 회사가 있고 그게 아니라 만들어진 프로그램을 그냥 배포만 하는 회사가 있다고 쳐봐. 그럼 프로그램을 만드는 회사는 고정 비용이 생겨 안 생겨? 생겨요. 그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있어서의 인력과 시간이 필요하잖아? 근데 그냥 배포만 하는 회사는 어때? 고정 비용이 없어요. 그러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만약에 가격이 낮아져. 그럼 얘네가 얻는 이윤은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얘네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윤이 없는 거야. 내가 투자한 만큼의 돈을 회수가 안 되니까. 그쵸? 그래서 정부는 이렇게 지적재산권, 상표권, 특허권을 통해서 그냥 배포만 하는 회사가 공짜로 그걸 가져가지 않게 보호해준다라고 되어 있죠.
이 말 이해 갔나요? 네. 그러니까 프로그램 개발해주는 회사를 좀 도와주는 거야, 정부가. 자, 그럼 일단 여기까지. 자, 33번의 3번 선지. 우리가 방금 봤던 문단 전체가 공급 측면에서의 특징이죠. 네, 요거 여기까지 해결됐고요. 4번. 얘들아, 이것도 가능한데 왜 가능할까, 4번?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이 법적 제도는 자문단 마지막에 나왔던 지적 재산권, 뭐 상표권, 특허권을 말합니다. 왜 필요하다는 거야, 그러면? 이윤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A라는 회사가 만들어낸 프로그램을 B 회사가 뭔가 복제하는 걸 하고 싶다. 그러면 A 회사한테 돈을 줘야 돼. 그걸 하려는 거죠. A 회사 지켜주기 위해. 그 4번은 맞네요. 답은 5번으로 나옵니다. 자, 그러면 내려가 볼게요. A. 한편 법제도의 보호를 받게 된 기업은 정보재의 소비자를 고려하여 판매 전략을 선택하게 되는데, 이는 정보재에 대한 소비자의 기호가 무슨 뜻? 기호. 선호하다 이런 뜻이죠. 좋아하고 싫어하고 이런 거지. 가치에 따른 상품 차별화나 가격 차별화 전략으로 나타난다. 그럼 아마 두 개가 각각 나오겠죠. 기업은 시장의 상황에 따라 두 전략을 각각 쓰기도 하고요. 동시에 쓰기도 한대요. 자, 일단 상품 차별화 체크할게요. 상품 차별화 전략은 소비자의 기호에 따라 상품의 내용이나 기능을 약간씩 다르게 만든 버전 등을 활용한다. 여러 버전을 출시하는 거죠. 그리고 가격 차별화 전략은 동일한 정보재라도 소비자에게 가치가 달리 평가되는 경향을 활용하는 거래요. 생산자는 소비자의 정보를 사전에 최대한 파악을 하여 동일한 가격을 책정하기보다는 소비자가 평가하는 정보재의 가치에 따라 최대 지불 의사를 기준으로 하여 가격을 결정한대요. 얘들아, 최대 지불 의사 각주 봐봐. 어떤 품질의 어느 물건에 대해서 최대 얼마까지 지불하게 사겠다는 의도. 자, 그러면 하은이가 500원까지 살 수 있대. 예원이가 1000원까지 살 수 있대. 그러면 만약에 이 기업이 가격을 1000원으로 해. 그러면 누구만 살 수 있어? 예원이만 살 수 있잖아. 근데 하은이를 고려해서 500원으로 판다고 쳐봐. 그러면 둘 다 살 수 있지 않아요?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얼마로 가격을 책정하는 게 이득이야? 500원이 이득인 거예요. 왜냐? 1000원으로 책정하면 예원이의 1000원만 내가 가져갈 수 있잖아. 그럼 나의 이득은 얼마? 그냥 1000원. 근데 아니지, 똑같네 이거는 가격이. 그럼 800원으로 해볼까? 예원이는 1000원까지 살 수 있는데 내가 800원으로 설정을 했어. 근데 하은이는 여전히 500원이야. 아니다. 이렇게 하니까 더 헷갈린다. 뒤에 문제에서 볼게요. 자, 가령 소비자 사이에 재판매가 불가능한 시장에서 소비자 유형별 정보를 사전에 알고 있는 기업이 어떤 정보재를 판매하고 각 소비자는 가격이 자신의 최대 지불 의사 금액 이하일 땐 반드시 구입하며 최대 구입 비용 횟수는 1회라고 가정한다. 초기 고정 비용은 1000원, 한계 비용은 0원이며 소비자 유형에는 갑과 을이 존재하고 최대 지불 의사 금액은 갑이 800원, 을이 400원이다. 만약 생산자가 두 유형의 최대 지불 의사 금액 중 하나만 선택해서 가격을 책정할 경우 800원 혹은 400원으로 책정한다고 하면 정보재를 갑 유형만 구매하는 경우와 갑, 을 유형이 모두 구매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때 두 경우 각각 800원의 수입만을 올릴 수 있게 된다. 만약에 가격을 800원으로 책정하면 누구만 사? 갑만 사니까 800원인 거야. 근데 400원으로 내렸어. 그럼 둘 다 사지? 400원, 400원 더해서 800원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나 생산자가 최대 지불 의사 금액을 기준으로 만약에 다르게 책정하면 두 유형으로 받은 금액의 합은 1200원으로 초기 고정 비용인 1000원을 초과하게 되어 생산자에게 200원의 이윤이 발생한다. 1200원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 걸까? 갑한테는 800원에 팔고 을한테는 400원에 팔면 돼. 그럼 결국에 1200원의 수익을 얻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정해진 가격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게 아니라
다르게 책정을 해주면 얘한테서도 돈을 얻을 수 있고 얘한테서도 돈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동일한 금액을 책정하지 마라. 이겁니다. 초기 고정 비용이 1,000원이면 그럼 얘한테는 200원의 이득이 생기는 거죠. 만약에 그냥 동일하게 쓰면 얘는 800원밖에 없죠. 그러면 손해야 이익이야? 손해인 거지, 손해. 자, 그러면 얘들아 요 문제 먼저 풀어보자. 36번. 자, 밑줄 칠게. A 버전의 초기 고정 비용은 130원이에요. 130원만큼 회수해야 돼. 그리고 B 버전의 초기 고정 비용은 70원이래. 그래서 B 버전에 대한 돈을 70원은 벌어야 얘가 평타인 거지. 자, 내려가 볼게요. 소비자 가는요, A는 80원까지 살 수 있대. 나는요, A는 60원까지 살 의향이 있대요. B 버전, A는 50원, 나는 30원까지 의향이 있대. 그러면 1번. 생산자가 A 버전만 출시할 거야. 그럼 여기만 보면 돼, 우리는. 80원으로 가격을 책정했어. 그럼 누구만 살 수 있어? 가만 살 수 있어. 얘 못 사. 그러면 이 사람이 얻는 이익은 80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1번, 오케이. 아니지. 계산해야 되네. 여기까지는 얘들아 맞지? 가액이만 판매되어 맞지? 수입은 80원이니까 초기 고정 비용이 얼마였어요? 130원보다 적은 거 맞네요. 2번 한번 가볼게요. A 버전만을 출시할 때 60원으로 책정하면 가나 둘 다 사죠. 가는 얼마에 사? 60원에 사. 그러니까 얘는 80원까지 의향이 있는 애인데 60원에 판대. 그러면 더 좋지. 얘 입장에서 60원에 사. 얘도 60원에 사. 그러면 얘는 얼마의 이익을 얻는 거야? 120원의 이익을 얻는 거죠. 그쵸? 초기 고정 비용이 얼마였어요? 130원. 그러니까 답이 2번이네. 적네. 자, 3번. 이번엔 B버전 갑니다. B버전을 출시할 때 50원으로 가격을 책정하면 누구만 사? 가만 살 수 있어. 그러면 50원의 수익을 얻는 거 맞네요. 오케이. 3번 맞고. 자, 4번. B버전 출시할 때 30원. 그럼 둘 다 살 수 있지. 가는 얼마 주고 사? 얘도 30원 주고 사. 얘도 30원. 그럼 얘가 얻는 이익은 60원. 초기 고정 비용 B 얼마였어요? 70원이잖아요. 그러니까 60원보다 70원이 적으니까 초기 고정 비용보다 적은 거 맞네요. 마지막 5번. 가는 50원, 나는 30원. 그럼 얘 둘 다 살 수 있지. 50원, 50원. 총 얼마? 100원을 얻을 수 있어. 자, 그 다음에 얘는 30원으로 가격 책정하면 30원, 30원. 얼마? 60원. 초기 고정 비용보다 많겠군 이러는데 B버전만을 출시할 때구나. 여기만 볼게요. 여기만. 가한테 50원에 팔고 나한테 30원으로 책정하면 둘 다 사겠지. 그러면 얘네 이익 80원. 초기 고정 비용은 70원. 그럼 많은 거 맞네. 그래서 답은 2번. 혹시 요 문제 질문? 따로 측정하라 했잖아요. 네. 그러면 저 이렇게 지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가에게는 50원, 나에게는 30원으로 책정하라고만 적혀 있어야만 따로 하는 그렇죠. 선지에서도 보면 알겠지만 얘네들을 가격을 다르게 책정했을 때 얘가 이득을 얻어. 동일한 가격을 책정하면 초기 고정 비용보다 적은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다르게 하는 게 훨씬 좋은 거지. 이해 갔어? 자, 그러면 34번 볼까요? 거의 다 했어, 얘들아. 자, 기업의 생산관리 프로그램을 판매하는 병과정이 있는데 병은요, 이걸 2년째 이용하고 있어요. 근데 땡땡 기업이 자신의 제품을 계속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3년 연장 계약을 체결하면 이용요금을 할인해주겠다. 그러면 이 땡땡 기업은 잠김 효과를 노리는 거지. 우리 거 계속 사용하게 하는 거야. 그리고 만약에 너가 계약을 파기하면 너 위약금 내야 돼. 이것도 일종의 전환 비용이거든요. 그러면 이 갑의 입장에서는 프로그램을 최대한 안 바꾸려고 생각을 하겠지.
위약금도 있고 할인도 해주는데 굳이 내가 다른 걸로 갈 필요가 없지. 근데 땡땡 기업은 새롭게 출시된 정의 제품이 더 좋다고 생각하여 정에게 구매를 문의하였다. 이번에 정은 땡땡 기업이 병의 제품을 쓰고 있는 것을 알고 자신의 제품을 사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우리 물건을 쓰면 병보다 더 저렴하게 해줄게 라고 말해. 그럼 얘네는 잠김 효과를 풀려고 하는 새로운 기업인 거죠. 우리 거 사용하게 하도록. 그런데 이 땡땡 기업은 정의 제품을 새롭게 익혀야 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느껴요. 이런 걸 무슨 비용이라고 하지? 전환 비용이라고 하죠. 그럼 다시 정리하면 이 땡땡 기업은 병 아니면 정이라는 기업의 프로그램을 살 건데 애초에 병이라는 프로그램을 계속 쓰고 있었지. 그리고 계속 쓰면 이용요금도 할인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 거 안 쓰면 위약금을 물겠다라는 말을 듣기도 해. 근데 이번에 정이라는 프로그램 회사가 우리 기업을 꼬시기 위해서 정보다 훨씬 더 병보다 더 저렴하게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동시에 이제 이 땡땡 기업 입장에서는 새롭게 익혀야 하는 부담감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 그럼 1번. 만약에 병의 제품을 계속 사용하기로 결심했다면 전환 비용의 부담을 느낀 게 맞죠? 요거 때문에. 그러니까 안 바꾼 거지. 2번. 땡땡 기업의 병이 일정 기간 동안 이용요금의 할인을 제한한 것은 잠김 효과를 강화하기 위한 거 맞지. 계속 우리 기업 거 쓰게 하려는 거지. 3번. 병보다 저렴한 요금을 제시한 것은 잠김 효과를 약화시키려는 거 맞네요. 4번. 병과의 연장 계약 후 1년 만에 계약을 파기하고 정과 계약했다면 위약금도 일종의 전환 비용 맞습니다. 지문에서도 위약금이 전환 비용에 해당한다라는 말이 있었어요. 내가 전환하는 데 있어서 내야 하는 비용 중에 하나인 거지, 위약금이. 그럼 답이 5번이야. 만약 땡땡 기업이 정과 계약했다면 땡땡 기업이 병의 제품에 의해 발생한 전환 비용을 늘리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아니요. 늘리려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정과의 계약을 했을 때 전환 비용이 낮게 느껴져서 정기업으로 바꾼 거예요. 결국에 바꿨대요? 5번 선지처럼 계약을 한다면 바꾼 거죠. 혹시 얘들아 이 문제 질문 있어? 어떻게든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뿐이구나. 진짜 질문 없어, 다현아? 자, 그럼 35번. 아, 이거는 모든 선지를 보지 않고요. 기업을 발생시키기 위한 거. 뭐 들어가는데 무료로 제공하거나 아니면 일부 기능 제공한다. 이것만 들어가면 돼요. 왜냐면 이 잠김 효과 근처에 여기 있죠. 판매 전략이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선지를 우리가 볼 필요도 없는 거야. 이게 들어간 것만 찾으면 되는 거였어. 그래서 답이 그냥 5번이에요. 무료로 제공. 자, 그럼 마지막 A가 얘들아 무슨 뜻으로 사용된 것 같아? 잠깐만, A. 돈이 들다. 그쵸? 맞아요. 개발에 드는 초기 비용이라고 했으니까 돈이나 시간이나 노력 따위가 쓰이다. 요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건 좀 쉬웠지? 앞에 돈이 들어간 게 3번밖에 없었어. 그러면 1번은 무슨 뜻이야? 가입하다. 맞아요. 구성원이 되다 이런 뜻이에요. 해가 잘 든다는 무슨 뜻? 빛이 들어온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거는 빛이 들어오다 그냥 이 뜻이고요. 오래 들어. 그쵸. 이거는 어떠한 시기가 되다 그냥 이런 뜻이고, 좋은 습관이 들다라는 건 습관이 몸에 배다 요런 뜻입니다. 자, 필기한 것만 좀 같이 적고 오늘 끝낼게요. 하은이 필기 좀 가져갈게. 아, 내용 필기밖에 없어서? 아, 맞네. 오케이. 선혜야, 너도 내용 필기밖에 없는 거지? 자, 얘들아, 여기까지 질문 있어?